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지난 주말 399호 홈런을 치면서 내일부터 포항에서 펼쳐질 3연전에서 400호 홈런 기록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공연 도중 쓰러져 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객석에 있던 의사들의 도움과 심폐소생술이 구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더 이해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직접 학생의 역할을 해보는 연수를 받고 있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이래저래 힘도 빠지실 텐데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구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 도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었는데 마침 공연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나서 현재 회복 중인 코바체프는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객들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한 대구시향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 앙코르 곡을 지휘하다가 갑자기 지휘대에서 비틀거립니다. 코바체프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무대 위에 쓰러진 것은 밤 9시 34분쯤. 객석에서 공연을 감상하던 한 의사가 무대 위에 뛰어 올라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역시 관객으로 와 있던 소방관들이 시민회관에 비치된 제세동기를 작동시킵니다. 쓰러진 뒤부터 119 구급차가 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6분. 분초를 다투는 아찔한 순간. 시민들의 신속하고도 침착한 대처가 빛을 발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있겠지만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싶어서 좀 2층에 있었는데 다시 늦게라도 가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코바체프는 대학병원에서 2시간가량 혈관 조영술 시술을 받고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경과도 좋습니다. 지금 심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데 재개통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차차 회복 중이라 생각합니다. 기력을 회복한 코바체프는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And I always told to everybody I let my heart in Daegu. Now Daegu saved my heart and I feel really so incredible, thankful and happy.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처럼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관련 장비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이어서 도성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56살 강모 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아찔한 상황. 1km나 더 달려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자 출동한 경찰이 강 씨를 차에서 내립니다. 운전 상태가 의식이 전혀 없고 맥박은 됐는데 숨을 전혀 안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눕혀가지고 약 한 5분간 이래 하니까 이 가슴에서 푹 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경유의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건진 건데 1년에 2번 받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주요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교육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특히 운전 중에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재작년 기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주민 비율은 부산이 30%로 가장 높았지만 대구는 2.28%로 7대 광역도시 중 최하위였고 자동 제세동기 설치율 역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구적인 식습관에다 노년층 증가로 해마다 심정지 환자는 늘고 있지만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나와 내 주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마법의 주문이 널리 퍼질 수 있게 실습 위주의 교육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의 응급처치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경북대 병원과 함께 모든 학교에 교육용 자동 심장 제세 동기를 갖추고 전체 교직원 2만 4천 명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를 제외한 1만 8천여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는 3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보건대학도 올해부터 응급처치 자격증 취득 졸업 인증제를 도입해 모든 학과 학생이 4시간 교육 과정에 1차 응급처치 자격증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2명을 경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지역 메르스 환자 2명을 경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병원은 신종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5개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메르스 의심 환자는 모두 682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시설에서 관찰이 필요한 환자만 100여 명에 이르지만 병상이 부족해 지방으로 환자를 이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지정 격리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30여 개로 병원마다 격리 병상 수는 5개에 불과한 상태여서 격리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경주까지 이송되자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와 해당 병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환자 이송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의혹과 이른바 괴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의 전국 이송과 치료는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의료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메르스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메르스 2차 감염 환자와 접촉한 30대 여성 2명이 대구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아직 대구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별로 의심 환자가 생길 경우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시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을 당부했습니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기압차로 외부 공기와 차단되도록 한 음압 병실을 대구에는 3개 병원에서 11개 병상, 경북에는 1개 병원에 5개 병상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음압시설은 없지만 별도의 격리 병상을 대구는 38개, 경북은 33개의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구급차에는 음압시설이 없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환자 폭행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병원의 CCTV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CCTV 운영상의 허점이 인권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CCTV는 이제 웬만한 건물이나 골목에는 설치돼 있을 정도로 그 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은 설치가 제한돼 있습니다. CCTV는 인권 보장을 위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CCTV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방송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폭행 장면을 찍은 CCTV 화면은 해당 병원에서는 지워져서 없고 제보자와 방송국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너무 모든 것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CCTV 의무 설치 대상의 선정과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번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해당 병원의 행정직원과 피해 환자 그리고 폭행 혐의가 있는 보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병원의 CCTV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CCTV가 복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앞산 충원탑에서는 전물군경 유족회 대구시 지부가 주최하는 제15회 호국영령 추모제가 열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물군경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호국 정신을 담은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망우당 공원 안에 있는 임난호국 영남충의단에서는 사단법인 임난호국 영남충의단 보존회 주관으로 충의단 후손과 보훈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프로야구 국민타자인 삼성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지난 주말 개인 통산 399호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400호 홈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대기록이 수립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내일부터 펼쳐지는 포항 3연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잠실 하늘을 가른 시원한 한방. 통산 400홈런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선 이승엽 선수는 팀 승리에 기여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 돌파구 오늘 타격 하나로 조금 기분 전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포항 3연전은 여러모로 기록 달성에 유리해 보입니다. 이승엽 선수는 지난해 포항의 9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역대 포항에서 20경기 동안 9번이나 담장을 넘겼습니다. 상대팀 역시 지난해는 물론 역대 전적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롯데자이언츠. 2003년 역대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인 56호 홈런도 롯데를 상대로 뽑았습니다. 여러모로 기록 달성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정작 본인은 의연함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마음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으면 의외로 또 슬럼프가 또 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저 타석에서는 그냥 투수의 공만 집중해서 타격을 하고 싶고 빨리 제 상태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과연 400홈런이라는 대기록이 긴 기다림 없이 바로 터져 나올지 이미 포항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한다는 흥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학생들이 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할까?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교사들이 학생이 돼봤다고 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과 미술, 체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학생이 돼 미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보고 모둠 활동을 한 뒤 선생님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자,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모든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쪽에 우리 세종대왕님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있는 대로 표현하려고 했는 반면에 이쪽 왕은 측면을 그렸는데 어떤 분위기라든지 작가의 그런 의도가 많이 포함된 그림이 아닌가. 교단에 서기만 했던 교사가 학생이 돼 수업을 듣는 한 달간의 역지사지형 참여 연수에 9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발표할 때 교사가 귀를 기울이는지 시선을 피하지는 않는지 학생에게 어떤 수업이 좋은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교사의 위치에서만 이제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의 어떤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협력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실의 문화가 학습자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좀 더 아이들의 행복을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수업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학생 지선에서 수업을 해보는 역지사지형 참여 연수가 앞으로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로부터 올해 예산 12억 원을 삭감당한 대구 경북연구원이 2차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우선 기존 대경 SOC 센터를 분리해 경북연구본부에도 SOC 연구 기능을 살렸고 상생협력연구실 안에 미래전략연구팀과 공공투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또 연구원의 대외적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경영실 내에 소통협력팀을 신설해서 시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의 한 횡단보도 1차선 쪽에서 길이 1m, 폭 80cm가량의 땅이 도로 아래 30cm가량 내려앉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도로긴급보수팀은 도로를 부분 통제하고 장비를 동원해 오전 중에 땅을 모두 메웠습니다. 수성구청은 땅이 꺼진 곳이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곳도 아니고 집안 자체가 내려앉는 싱크홀 현상도 아니라며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 서재문화체육센터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대구시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따른 지역민 지원 사업으로 165억 원을 들여 건립된 서재문화센터는 최신 시설에 축구장, 족구장 등을 갖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